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스탁 세 가지. 첫 번째 하스탁은요, 홈디포입니다. 2019년 이후에 첫 분기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가 급락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되면서 비용이 많이 높아졌고요. 수요도 사실 좀 불투명하죠.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인건비 부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전망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홈디포 주가 급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홈디포도 우리나라 국내 신문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높지 않거든요. 회사의 회사 내용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큰 매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거기 가면 쉽게 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제품들이 팔고 있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해서 흙도 팔고 잔디도 팔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도 팔고 안 파는 게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집에서 필요한 다 모든 네, 거예요. 다 네. 파는 거죠. 정원에서 파는 필요한 것까지 뭐 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예. 호미 이런 거에 다 파는 거니까요. 뭐 엄청난 규모가 되겠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지의 매장이 2,300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5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이런 거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집에 관한 매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규 주택 꾸준히 되지만 결국 기존 주택 판매가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를 가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가서 고치거나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서양은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서양은 집을 파는 사람이 딱 고쳐서 깨끗하게 고쳐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팔 마음이 있거나 집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다 깨끗하게 진짜 새 집같이 고쳐내게 되기 때문에 좋네요. 그때 이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오늘 마침도 나왔지만 기존 주택 판매가 400만 건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2010년 10월 이후 최저가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고쳐서 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재고 부담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과 실적 모두 한마디로 미스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발표한 월마트는 그나마 선방했거든요. 그러면 약간 전망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했지만 그나마 선방했는데 이거는 매출과 이익 모두 맞추지를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러다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조차도 지금 월가에 실망 못 맞췄기 때문에 그냥 다 악재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2010년 이후 최악의 어떤 기존 주택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며칠 전부터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카드 사용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레스토랑 같은 게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난 거가 하우징 관련된 것들이 마이너스 났다 그러는데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이 실적을 발표됐고요. 참고적으로 홈디포는 실적이 1월 말까지 실적 발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주가는 오늘 크게 내린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홈디포의 실적 부진을 좀 예고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주가의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너럴 밀스입니다. 오히려 올해도 자신 있습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게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우리 건 계속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한 거죠. 특히나 애완동물 사료 사업 이쪽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쪽에 투자를 계속 이어왔던 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너럴 밀스. 홈디포랑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홈디포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저렇게 큰 게 정말 사람들이 가나 할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저는 항상 설명드릴 때
하겐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하겐다스가 딱 갖고 있고 요플레라는 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수많은 과자나 먹을 것들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던 대로 동물용 사료 같은 것도 다 있는 네네.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추세가 보면 혼자 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고령화 시대가 들어가면서 항상 같이 맞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보면 동반해서 같이 사는 반려견, 반려묘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건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키우신 분 많을 것 같고요. 느끼실 주위에 거예요. 보면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웬만한 지역구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위 강아지 전용 운동장 같은 걸 많이 좀 맞아요. 요즘 맞습니다. 만들고 물론 그 안에서 뭐 반대하는 분도 있죠. 자기 집 앞에 생긴다면 그렇지만 한강 지구에 가더라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의약품을 갖고 있는 조에티스 같은 것이 사상적과 하는 것도 같은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쪽도 이쪽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중국도 커진다고 합니다. 중국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것도 브랜드를 테스트하는 것도 올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주당이 매출, 가이던스까지 모두 한결같이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들이 막 자꾸 사달라고 그러고 요플레도 먹여야 되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아마 엄청 오른 거 아마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지만 뭐 특정한 자제분이나 특정한 친구가 하겐다스만 먹는다 그러면 그냥 딴 걸 줄이자면 사주는 경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덜 민감한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사료를 먹이는데 특정 이상표가 아니더라도 사료를 먹이는데 사료가 비쌌다고 해서 갑자기 사료를 덜 먹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수적인 성격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약간 쉬었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해서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너럴빌스 애완동물 시장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하스탁은 도큐사인입니다. 2번이나 감원했는데 왜 그래? 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직원 9% 감원을 한번 했고요. 지난주에 10% 추가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원 얘기를 하면 뭐 주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UBS에서는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2차 감원까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도큐사인의 현재 상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감원이라는 이슈가 항상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한 번 했을 때는 뭐 그나마 뭐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진짜 이게 뭔가 회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수요가 좀 전체적인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장률이 더 나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끼사인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보면 예전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뭐 공인인증서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그 비대면으로 계좌 만드시잖아요. 네네. 비대면 계좌 보면 우리나라는 뭐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뭐 카카오로 하시건 네이버로 하시건 뭐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이제 공증이라는 업무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끼리 사인하더라도 어떻게 믿냐 하면서 공증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책임만 있고 뭐 일부 하지만 이렇게 완전 시장이 확대된 나라는 아닌데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런 그 어떤 금융 그 어떤 인증서 사업을 인증해주는 공인인증서 사업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던 와중에 가장 큰 거는 팬데믹 때였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의 문을 안 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갑자기 커진 거가 바로 이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분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도끼사인이 물론 먼저 들어가고 잘했지만 기존에 그런 비즈니스에 연관된 걸 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문서에 사인하는 걸 남겨야 되는데 문서에 관련해서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요즘 전 세계에서 PDF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어도비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으면 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것들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된 거죠. 시장 자체는 커지는 건 분명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유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도끼사는 언제라도 딴 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 보면요. 확실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팬데믹 때는 야 이거 진짜 대박이 났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냉정히 보면 순현금 흐름 대비 예를 들어서 가격 비율이 지금 오늘 UBS 자료를 보면은 26배가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매에서 매도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멀지 않아서 3월 9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 조금 더 확인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최근에 9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9개 레포트 중에 한 7, 8개가
목표 주가 제시한 거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지금 의견 자체가 약간은 좀 중립적이다라는 거 보시면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중소형 기술주가 도큐사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쭉 보는 것보다 인사이트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오늘 인사이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쪽집게 마이크 윌슨의 잇따른 경고 딱 지금 오늘 들어야 할 적절한 인사이트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마켓 도체 처음 나오고 오늘 웬만한 이제 미국 금융 사이트에서는 이게 전문으로 대서특필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마이클 윌슨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라고 우리 여러분 얘기하실 텐데 뭐 굳이 약세론자기보다는 자신의 소신껏을 얘기하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약간 제목 자체를 보면 약간의 좀 섬뜩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 죽음 수준까지 와 있다는 얘기를 아침 새벽부터 그렇지만 말 자체를 딱 써 있습니다. 데스존이라고 써요. 데스존이라고 제목에 쓰였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1990년대 소설을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레스트에 정복하는 등반 대원들이 11명이 있는데 마지막 한 3,000피트를 남기고 산소가 거의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올라가는 그런 등정의 기록 뭐 이런 걸 갖고 영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상황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왼쪽은 소설이고 오른쪽은 97년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영화 화면인데 저게요. 실제로 보면 공기가 다 산소가 부족한 것도 알고 다 내려오지 못할 것도 안다는 겁니다. 아는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복하러 간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지금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익전망은 계속 하향되고 있는 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기대 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어떤 무위험 거의 무의미라는 그 채권 수익률이 무슨 5%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데 주식으로 채권을 주식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10%면 그 프리미엄이 5%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PR이 높아지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역의 배수거든요. 반면에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올라가니까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우리가 흔히 해서 주식 투자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리미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프리미엄 그래프가 지금 제일 바닥에 가 있다는 건데 이 바닥이 언제 수준이냐? 2009년 금융위기의 최저 수준이 가면서 거기다 이제 빨간색에 데스존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한마디로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하면 이분의 얘기는 지금 지금 여러분 주식 투자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selective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밸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테마로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더 들어봤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내일 우리가 셀렉티브 할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을 선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내일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저희는 내일 약속한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